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지금 이 두 교수님이 이 열띤 토론 중에 계십니다만 제가 잠시 끼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2부 마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수렴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지금 두 분 교수님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또 아이폰 웹스토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스 다운로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 스태프들이 의견 보내주십시오라고 해놨습니다.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복지 정책을 놓고 보니까 약속한 복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에 가까운 의견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까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서 재점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2번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이 숫자 1번, 2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조용필 티켓 받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번, 2번에 따른 나름대로의 논리를 한번 써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우리 스태프들이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 티켓 드리겠답니다. 그리고 역시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는 거 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또 트위터로도 보내셔도 되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두 분 교수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 복지정책 가야 되느냐 아니면 멈춰야 되느냐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논리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곽수중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기초연금은 65세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입니다.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통령께서 결국 기초연금 수정 후퇴와 관련해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기초연금 외에도 복지와 교육 분야 대선 공약들이 상당수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과 액수가 축소가 됐죠. 4대 중증 질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4대 중증 질환 진료비의 전액을 오늘 2016년부터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와 상급 병실료, 특진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교육 분야 공약도 수정이 됐는데요.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돼서 오늘 2017년에는 전 지역에서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실시돼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값 등록금 예산은 줄었습니다. 한정된 나라 살림 안에서 복지 공약을 다 이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공약 재검토 또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금 뉴스컷에서 말미에 들으셨습니다만 복지 공약 재검토가 필요한지 아니면 계속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할 때 두 분 교수님들이 벌써 열띠게 두 분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복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제주대학교 이상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스컷 들으셨죠? 두 분이, 그죠? 네.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 당시에 이야기하던 내용과 또 대통령 당선 후에 며칠 전에 죄송하다는 이야기한 내용 그리고 뉴스컷 이야기들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먼저 이상희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시기 때 내걸었던 아주 핵심적인 정책 공약인 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약속을 이제 저버린 거죠. 약속을 어긴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저는 그 기초노령연금 부분에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게 있다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기초노령연금의 그 수급 대상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으로 하지 않고 예. 소득 하위 70%에게 국한하겠다. 예. 이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요 하위 70%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예. 2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예.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하겠다. 예. 이 두 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결국 기초노령임금의 정책적 목적은 네. 그 노년층의 그 심각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 특히 절대적 상대적 빈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예. 그래서 노인 사망률이 예. OECD 평균에 지금 3배를 훨씬 넘어갔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그 한국형 노인 뭐 고려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네. 이 국민연금과 연계한다고 그러니까 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이 손해가 되는 이유 때문에 네.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아주 본질적으로 훼손이 되고 있어서 네.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부실한 판에 예.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나면 예. 지금 그 이 노인 소득 보장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네.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그 정부가 내놓은 이 공약 그 후퇴 방안이 저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김영환 교수님. 김영환 교수님. 예,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약속을 다 지키면 좋죠. 네. 20만 원씩 그 모든 어르신한테 지급하면 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재정 상황. 네. 지금 현재 재정도 힘들지만 네. 또 이게 그대로 갔을 때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노인 인구 비율로 갈 이제 전망인데요. 예. 그럴 때까지 지금 이 제도조차도 사실 복지부가 발표한 이 제도조차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20만 원이 지금 현재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 제도를 갖다가 이제 전환시키는 대상인데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한 20만 원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10만 원 받는 기초노령연금을 바로 2배로 늘리는 겁니다. 20만 원. 예. 사실 내년에 임금 상승률도 뭐 5% 6% 될까 말까인데 예. 복지급여를 2배로 늘린 겁니다. 그냥 예. 100% 늘린 거죠. 예. 이 자체가 엄청난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상자 수도 이제 70%가 이제 적다고 이야기하지만 예. 실제로 이제 아까 우리 그 이상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예. 뭐 재정이 넉넉하면 이 소득이 있으신 어르신들까지 지급하면 좋죠. 예. 그런데 소득이 지금 재정이 어렵고 이럴 상황이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덜 지급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는 게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갖다 그대로 100%를 다 지급했다 예. 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됐을 겁니다. 예. 그 대통령이 그냥 복지 공약 그냥 지키는 건 좋지만 예. 진짜 너무 경직적이다. 예. 재정 현실도 모르고 미래 세대 부담도 고려도 하지 않고 그냥 부자들한테 왜 또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한테 또 왜 20만 원 주느냐. 네. 뭐 이런 논란이 막 터져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 공약이 있었지만 재정적 문제도 있고 예. 또 이렇게 실시할 때 있어서의 이제 부작용 문제도 있고 해서 현실에 맞게 국민 여론에 맞게 수정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줘버렸다,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고요. 예. 또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는 손해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예.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아도 너무 작게 받는 사람한테는 기초연금 드려야 되죠. 네. 그렇지만 국민연금을 50만 원, 100만 원 받는 사람들한테 또 기초연금 20만 원 주는 것은 예. 이것은 다소 논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 자체가 소득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 그 예를 들면 50만 원 연금 받으신 분은 저는 25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20만 원 지급한다면 네. 이거는 사실은 행평성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사실 국민연금이 가지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국민연금 못 가입한 사람한테 안 돌아갔거든요. 예. 이걸 이번에 시정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또 지급한다면 이거 시정하는 게 아니라 더 왜곡시키는 거죠. 네. 이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희 교수님.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그러시죠. 지금 김영하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예. 부자 노인들에게까지도 예. 재정이 어려운데 예. 그 돈을 20만씩 다 드려야 되느냐. 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저는 그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시민사회나 그리고 또 뭐 야당이라든지 반대 쪽에서 네. 그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거가 네. 부자 노인들에게까지 100% 20만 원씩 다 드리지 못한 것을 꼭 집어서 네. 주로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셨죠? 한 가지는 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예. 그렇잖아도 부실한 지금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는 국민연금에 정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느냐 하는 예. 건 문제였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위 70%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돈을 이제 드리는데 예. 왜 이걸 드리면 그냥 20만 원씩 다 드리지 예. 이걸 왜 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또 차등 지급하느냐 예. 우리가 이걸 주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고요. 네. 저도 물론요. 그 지금 뭐 상위 한 10%나 20%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네.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네. 저는 당분간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해명을 좀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거다라고 아까 김영하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그 기초연금에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이 나타나게 된 예. 기초노령연금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예. 원래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은 예. 40년을 가입하면 소득 대체율이 한 60% 됐습니다. 예. 그랬던 것을 지난 2009년인가요? 이걸 법을 개정하면서 예. 이걸 2007년 8년인가요? 예. 27년인가요? 그 예. 개정하면서 60%를 40%로 예. 확 낮춰버렸거든요. 소득 예. 대체율을. 예.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2028년까지 네. 이 소득 대체율 10%짜리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 예. 그럼 그 10%하고 40%를 합치면 50%가 되니까. 예. 그래서 소득 대체율 50%짜리의 노후소득 보장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은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는 건 아니고 사실은요. 그러네요, 말씀이. 기본적인 이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서 우리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심각하고 빈곤 네.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45%가 예. 지금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 이 OECD 평균이 13%인데 네. 3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거의 절반이 지금 빈곤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돈을 그냥 드리기로 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다 드려야지 그걸 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을 해가지고 깎아내리고 하는 이런 걸 왜 하느냐? 저는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김정하 교수님께서 굉장히 올바른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요. 예.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예. 우리 형편에 맞도록 복지를 해야 된다. 예.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복지가 예. 그러면 뭐 중복지나 고복지냐, 예. 그게 아니라 지금 저복지거든요. 예. 우리 지금 국민총생산 즉 GDP에 우리 겨우 지금 9 내지 10%만을 예. 지금 복지 지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OECD 평균은 21%예요. 예. 주요 복지국가들 선진국은 25에서 30%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예. 그야말로 저복지, 복지 후진국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급진적으로라도 예.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예. 저는 이것이 우리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복지 안정성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결국 복지를 20% 수준으로까지 땡기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중복지까지 가려 그러면 조세 부담률도 올려야 된다는 말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라온 내용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아주 원사이드합니다. 1번입니다. 거의 가다. 이상철님은 공약으로 당선되셨으니 꼭 지켜야 합니다. 최성관님, 공약은 공약이어야 합니다. 0238번님, 공약은 지켜야죠. 9934번님, 불가능한 약속은 하지 말아야죠. 당선을 전제로 한 공약, 거짓말은 안 됩니다. 9414번님, 1171번님, 대통령 후보 시절 복지 공약으로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철님, 박종환님, 지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선거 때도 또 이런 일 반복됩니다. 0936번님, 2번, 우리 세금 나가는 거니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579번님, 공약을 지키는 것은 원칙이지만 나라 살림도 생각해야죠. 부조리와 탈세로부터 정리하면 예산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요 2번이 지금 방금 들어온 내용들 같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선거 때 예측 못했습니까, 김양희 교수님? 예측 못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아니 근데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예를 들면 예. 지금 공약이라는 것이 네. 지금 이제 공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를 가지고 자꾸 따지시는데요. 물론 공약은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공약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현재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미래의 재정 여건이 달라졌으면 조정돼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그대로 공약했다고 무조건 고지고대로 지킨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네. 심각하지 않게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예. 공약 지키겠다고 하다가 굉장히 뭐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면 공약인데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꼭 지켜야 되는 거 현실적 재정 여건이 맞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상황도 다 맞는데도 안 지키면 그건 이상하지만 예. 지금 공약이 예를 들면 하겠다는 걸 네. 예를 들면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예. 그러면 안 지킨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100m 가야 되는데 70m를 갔다. 네. 이걸 갖도 안 지켰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뭐 국민연금과 뭐 차등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사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본 우리가 여기서 40% 플러스 10%를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민연금 제도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예. 트랙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내고 연금 받는 거고 네. 기초연금은 보험료 내는 거 없이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계정이 틀리죠. 예, 계정이 예.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르게 돼 하나는 있죠. 일반 재정으로 하는 거, 하나는 보험료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60%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40% 낮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20년 됐지만 네. 도저히 국민연금 가지고는 예를 들면 국민연금 못 가입하는 사람, 네. 보험료 못 내는 사람, 연금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네. 그리고 연금 받아도 너무 작은 사람도 또 일부 있더라.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10%를 갖다 만들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원래 40% 플러스 10% 제도를 합의했다. 그거는 뭐 저는 반드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별도의 네. 제도.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우리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원래 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초연금을 다 주고 네.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 주는 그런 게 원칙적인 선진국의 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개혁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국민연금 제도 내에 이미 기초연금 성격과 소득비례연금 성격이 같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분리하면서 기초연금을 빼내면서 모든 사람한테 기초연금 주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은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제 놔두고 재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별도의 제도를 보완적인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우리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연금 뭐 예를 들면 왜 70% 노인한테 다 안 주냐 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 대목에서 거기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그 대목에 제가 한 예. 가지만 더 예. 여쭙겠습니다. 예. 뉴스컷 앞에서 들을 예. 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기에 예.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뉴스컷에서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게는 다 드릴 수 있고 꼭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뉴스컷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제 이야기는 거기에 네.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네.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네.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면서 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하고 소득비례연금을 바꾸면서 그 기초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합하면서 일치시키면서 그거는 이렇게 또 다른 논란을 그렇죠. 불러일으킬 수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거 원래는 아니겠습니까? 그 공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네.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 만약 그 말씀이 맞으면 공무원 연금 지금 평균 연금액이 150만 원 150만 넘거든요. 원 넘죠. 이분한테도 20만 또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개념을 상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중에서도 이미 120만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한테 또 20만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학연금이나 다른 군인연금에 그렇죠. 가입한 분들한테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저히 재정 곡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행평생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모든 사람한테 깐다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국민연금 제도를 워낙 바꾸는 걸 정부도 싫어하고 네. 우리 일반 국민들도 국민연금 흔드는 거 싫어합니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이제 저소득층 어르신 중심으로 연금 지급하는 거로 바뀐 거죠. 안 그래도 예.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개정을 통합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 상당히 좀 논리적, 언론적으로 언론상에서도 좀 시끄러웠었는데 이상희 교수님. 근데 아무리
궁수에 가더라도 예. 자꾸 이렇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흔들어대면 저는 굉장히 좀 사실관계가 뭡니까? 어렵다고 보는데요. 예. 그 60%이던 소득 대체율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60%이던 것을 네. 40%로 확 낮췄지 않습니까? 예. 그 연금보험료 국민들이 납부하는 것은 똑같이 납부하는데 예. 혜택 보는 것을 60% 평소 납부하던 거에 60% 혜택 보던 것을 40%로 대충 낮추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그거를 예. 어쩔 수 있다 없다를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낮추는 거에 대한 정치적 그때 합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네. 국가 재정으로 마련하는 별도의 재정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과 별도의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개정을 만들기로 했죠. 만들기로 했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그 A 값이라고 하는 것의 10% 그러니까 예. 10%의 소득 대체율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쨌건 여기서 보완을 해주기로 예. 그렇게 하고 그때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쭉 이렇게 70% 우리 예. 어르신들에게 지금 한 10만 원 돈을 지금 드리고 있는 A 값이 5%라고 하는 그 A 값이라고 하는 게 2분의 A 플러스 B에서 A 그 값을 A 값을 크는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께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를 어르신들에게 지금 받고 계신 거 그러니까 A값이 5%였거든 그게 네. 받고 계신 거에 2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A값이 10%라고 10%. 하는 표현도 그대로 나와요. 예. 공약지 저도 다 찾아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 투표장에 나가면서 내가 이제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찍어주면 네. 이제 한 달에 20만 원씩 받겠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이제 표를 찍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일각에서 뭐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네. 그거는 뭐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법을 바꾸고 또 국민연금하고 뭐 또 연계하고 통합하고 그런 걸 전제로 했다라고 또 복잡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실제로 그거는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네. 지금 할 때가 아니다. 할 때가 아니고 솔직하게 네. 20만 원씩 다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지금 그 상위 30% 어르신들에게 지금 못 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네. 미안하다라고 양해를 예. 구하고 그리고 야당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그 70% 어르신보다는 좀 더 어르신들을 포괄하자. 네. 80%로 늘리자라고 하면 그럼 그걸 갖고 정치적 합의를 시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이 망가지게 생겼다라고 하는 지금 반발이 있으니까 네. 실제적으로 지금 어제 이현주 의원이 발표한 걸 제가 보니까 네. 50대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있잖아요. 예. 50대 예. 이분들의 거의 절반은 예. 지금 가입 연수가 10년을 다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에 네. 삭감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단 말이죠 나중에.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을 막 탈퇴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막 늘어나게 생겼고 그렇다고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지금 막 탈퇴를 지금 했어요 과거에.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정 작업, 사회적 논의 네. 이걸 이제 지금이라도 해서 이걸 좀 어떻게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네. 자꾸 이렇게 좀 뭐 변명을 넣어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네. 그 집권 여당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무슨 듭니다. 말씀- 아니, 그게 사실은 지금- 광고 듣고 와서 예, 예. 두 분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고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볼트 에너지. 야근이 맛있다. 과제 3개, 시험 2개. 잠은 다 잤네. 볼트 에너지. 공부가 맛있다.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볼트 에너지. 20만 다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김영하 교수님하고 이산희 교수님 말씀이 계속해서 방송을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계시고 또 참여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슈가 두 가지가 딱 중요한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요게 무엇인지 제가 4부 시작할 때 오프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참여 계속해서 권해드리겠습니다. 4부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에서 5%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크랩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의견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우물정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참고하고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읽어드릴까요, 제가? 2194번님, 복지는 현대국가 경제의 핵심 사안 중 하나입니다. 수익과 지출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덕근님, 공약보다 반대를 위한 논란으로 보입니다. 이상열님도 공약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야죠 하셨고요. 김민정님, 공약이라고 현실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3876번님, 지난 정부도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공약이 많습니다 하셨고요. 또 0879번님, 재정 문제를 떠나 불과 몇 개월 전 한 약속을 뒤집은 겁니다. 0550번님, 한 국가의 원수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환님, 정부에 대한 믿음이 안 생깁니다. 9950번님, 보편적 복지를 지지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요약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쇼핑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외식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영화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재미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패션 그룹 형지의 30년 노하우. 장안동 프리미엄 쇼핑몰. 바우하우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자, 지금 계속해서 국민복지정책과 재정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의 김용화 교수님, 그리고 국가복지소사이티 공동대표이시죠. 제주대학교의 이상희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3부에서 마쳤던 핵심 이야기는 이건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계정은 틀리다. 틀리는데 국민연금의 계산 산술은 상수 더하기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A와 B를 어떻게 낮추고 또 조정을 하느냐에 놓고 국민연금을 60에서 40%로 드리게 되는 방법의 차이가 생겼고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만들어서 이상희 교수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60% 드렸던 것을 40% 드리니까 부족한 부분을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정부가 도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두 개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별개로 운영해야 되느냐 여기를 놓고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약간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하 교수님 먼저 그 국민연금 산출하는 요율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기초연금과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왜 발생했는지 왜 다른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이제 그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겁니다. 네. 그 보험료로 운영되는 거 이제 국가 재정하고 관계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예,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제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2060년 되면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지만 네. 아직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산식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2 곱하기 가로역으로 A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0.05N 해가지고 예. 가입 기간과 예. 그 다음에 전가입자의 평균 소득 값 네. A, 네. 그다음 B 자기 소득 네. 이렇게 이제 A에서 소득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따라서 자기가 보험료를 많이 내면 많이 낼 수 연금 많이 받고 그렇죠. 또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을 많이 연금을 받습니다. 많이 받고. 그런데 자기 소득 말고 평균 소득을 이제 감안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사실은 이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소득층은 좀 더 유리하고 고소득층은 좀 불리하지만 그렇겠네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연금 제도는 지금 이제 보험료를 9% 내고 있지만 네. 원래 이제 9% 내기 전에 60% 우리 연금 급여 수준은 60%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던 돈의 60% 정도를 60%죠. 받는다. 예. 60%를 받으려면 원래 보험료를 얼마 내야 되는가 하면 한 20%를 내야 됩니다. 되죠. 20%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20% 낼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급여 수를 낮춘 겁니다. 40% 낮춘 거. 그럼 예. 40%로 낮추면 보험료를 얼마 내야 되는가 하면 예. 한 15% 정도, 15 내 16%를 그럼에도 내야 불구하고 돼요. 계속 9%만 예, 그게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사실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은 예. 이미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낸 것의 원리금 합계의 두 2배 배를 정도를 받는 갖다가 거죠.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국민연금을 가입 못한 사람은 네. 비정규직이라든지 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이. 예.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어서 못 가입했는데 네. 사실은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사람인데 예. 그 사람들은 세대 간 이전을 받으면서 네. 국민연금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세대 간 이전을 못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완하는 제도가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예. 또 가입기간 짧은 분들은 못 받는 분이 작게 받는 분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또 기초연금 좀 혜택을 받게 하고 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또 40%에 또 10% 받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했다면 네. 국민연금을 60%에 40%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다. 50%로 떨어뜨려야죠. 예. 그리고 이제 그냥 기초노령연금은 그냥 뭐 없어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별도의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조그맣게 잘 만들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지금 연계되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번에 기초연금은 예. 국민연금은 보험료에 의해서 운영되니까 이건 별도의 제도고 적립기금 400조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서만 써야집니다. 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기초연금 제도는 전에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예. 다만 국민연금하고 연계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네. 예를 들면 이제 소득 수준을 따져서 연금액을 차등한다고 했을 때 네. 소득 예를 들면 하위 70% 어르신은 거의 소득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금 소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금 많이 받는 사람 좀 작게 드리고 연금 적게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드려야 더 많이 되니까 드려야 그래서 연금액을 갖다 감안한다는 거지 예. 연금액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혀 제도가 관계가 아닙니다. 없다는 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희 교수님 반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지금 그 국민연금 가입 기간하고 연계를 해놨거든요. 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네. 20만 원 다 드리겠다 기초노령연금을. 예. 그리고 11년이면 그다음부터는 1년에 만 원씩을 까서 예. 20년 이상 가입하면 이제 10만 원만 드리겠다. 예. 지금 이게 정부가 발표한 것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그 저소득층, 예. 아까 우리 김영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겨우 이제 지금 그 가입을 해서 네. 지금 한 7년, 8년쯤 가입했는데 네. 나는 그러면 10년까지만 가입하고 그다음부터 가입 안 해버리는 게 더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엊그제 이현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받아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네. 지금 50대 되신 분들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다 받는 게 아니고 네. 기초노령연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그 네. 사이에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니까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뭐 고민하는 상황이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그 우리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아까 김영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달하는 거거든요. 이 정부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별도의 제도인데 왜 이거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버렸냐. 제 지금 문제 제기는 그겁니다. 이 연계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연계를 끊어달라.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 짓지 말아달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든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이든 이런 걸 상관하지 말고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국고로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으면 그냥 20만 원씩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게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찾느라고 국민연금하고 자꾸 연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수위 때부터 연계를 시도했는데 그 중간에 좀 포기하는 것 같더니만 궁극적으로 또 연계를 또 시도해가지고 이번에 정책 방안을 발표한 거단 말이죠. 자, 그런 거고요. 결국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이렇게 기초노령연금 등 지금 복지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가지고 또 정부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해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여러 차례 이미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공약을 지금 후퇴시키는 결정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돌발 변수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도 났냐, 나라가 갑자기 망했냐, 대기업이 무너졌느냐, 은행이 망했느냐, 이런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 상황은 다 비슷하고 앞으로의 추세도 지난 대선 때 이미 대체적으로 다 짐작이 돼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내세우고 했단 말이죠. 저는 그 공약의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의도적으로 못할 거면서 저는 대국민 사기를 쳤다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대통령께서는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었고 역동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복지가 분배가 잘 되는 그래서 온 국민이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공약은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이 지켜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저는 믿음이 지켜줄 수 있는 충분한 우리가 조건을 갖고 있다. 왜? 이미 이제 우리 경제는 꽤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사실은 우리 경제가 지금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크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즉 복지를 처리할 게 아니라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오히려 경제가 창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경제에도 부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 국민 행복시대라고 하는 애초에 공약 취지를 좀 지키자. 여야가 힘을 합치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지키자. 저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작은 그 뽕밭에서 가끔 고쳐 매지 마라는 속담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작은 오해가 마치 커다란 하나의 그 양극단으로 가게 만드는 해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괜히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 용어 자체가 통합이라는 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계정까지 통합한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논점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학자분들이 많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조금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재정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왜냐하면 싶어서요. 지금 문제가 50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을 탈퇴한다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자극적인 멘트일 뿐이지 소위 저희가 말하는 주제일 따름이지 그런 하나 트렌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연금이 저희들도 방송에서 가입하셔야 된다. 미래 세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란은 그 정도로 하고 문제는 재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입과 세출의 문제인데 여기다 지금 지방재정의 지원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복지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복지도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하는 복지도 있고요. 중요한 건 결국 재원 마련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희 교수님. 먼저 이상희 교수님이 제안하고 발제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지금 정부가 며칠 전에 그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연간 그 357조 원짜리 그 전년 대비 4.6% 증가한 건데요. 재미난 것은 이제 복지 관련 지출이 100조 원을 넘어갔죠. 105조 원. 그리고 전년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상 증가액 4.6%를 좀 더 상회하는 그런 복지 지출의 증가율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작다, 규모가 작다. 왜냐하니까 이 전체 정부 재정 357조 원 중에서 이 복지 쪽에 나가는 지출이 겨우 30%도 안 됩니다. 9.5%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로 30%가 채 안 되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저복지 국가의 양태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중복지 정도라도 적정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중복지 정도라도 되려면 전체 정부 재정에서 복지 재정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한 40%나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30%가 채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복지 국가, 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북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여기 비율이 50에서 55%예요. 그러니까 50이나 55%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 지출의 비중인 30%도 안 되는 것은 이것은 거의 반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지 재정 지출을 더 늘려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그런데 이 복지 재정 지출을 늘리려고 보니까 이 지금 돈을 마련할 곳이 좀 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런데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중에서 맨 먼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과거 정부에서 감세로 인해서 줄여들었던 부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원상 회복하면 된단 말이죠. 과거 정부에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논리였다면 그럼 지금의 논리는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게 다수 국민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들도 세금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자 감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되돌리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십시일반으로 일단 능력 되는 분들부터 일단 중상층 상층 국민들부터 먼저 세금을 좀 더 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복지에 투자하고 사람에 투자하고 그래서 경제가 역동적으로 좀 더 성장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또 세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중산층이 두꺼워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세운 공약 중에 그 중산층 비율 70%라는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김영하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복지 지출 그러니까 이번에 105조라고 하시는데 106조거든요. 105조 8천이니까 9천억이니까 106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하면 8.7%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산 평균 증가는 4.6%니까 거의 2배 올랐는데 아까 우리 이상희 교수님은 조금 더 많이 했다는데 2배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그 이걸 따지는 게 왜 따지는가 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하고 DJ 대통령 시절에 교수님 저는 근데 제가 죄송한데 과거보다 우리가 미래지향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니 복지를 갖다가 그때 많이 하는 대통령인데 그때도 일반 예산 증가율보다도 이 복지 예산 증가율을 갖다가 이렇게 그 2배 가까이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예산 제약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이제 세수는 3.9%밖에 증가 안 되니까 26조 원의 국가 부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까지 지금 세수를 늘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복지 재정 지출을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이 아마 이제 그 약속한 걸 갖다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국가 부채나 늘리는 복지 지출은 확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낮다는 건 이상희 교수님의 저도 입장이 마찬가지인데 최근 10년간의 복지 지출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런 속도로 지금 올해도 이제 거의 일반 재정보다 2배로 2배 속도로 했으니까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따라잡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 부채를 늘리는 이런 이제 복지 지출 확대를 안 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제 지난 여름에 우리 세제 개편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2조 5천억 늘리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2조 5천억 늘리겠다 했는데 이거는 보통 때도 세제 개편하면 3조 4조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꼭 박근혜 대통령이 2조 5천억 늘린 게 아니고 그냥 그거 안 해도 보통 때도 3, 4조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2조 5천억 늘리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야단났거든요. 이거 무슨 소리냐. 세금 내면 못 내겠다. 그래가지고 1조 5천억은 줄어들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복지를 확대하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낼 의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세금 못 내겠다면서 복지 확대해달라는 것은 그건 교수님도 같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데 세금을 갖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못 내리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지금 세금을 더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세금을 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 국민 입장에서는 예.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예.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그렇죠. 호주머니를 더 쥐어짜고 마른 행주를 쥐어짜봤자 나올 게 없다. 예,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좀 정부에서 예. 이런 내용을 좀 알으셔가지고 예. 좀 우리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법인세가 좀 낮으니까 좀 올려가지고 부자들한테 세금도 좀 많이 거두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진짜 이게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제가 몰랐는데요. 이상희 교수님하고 김용하 교수님 두 분이 정말 참 열띠게 토론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이미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두 분이 지금 스크린 보고 계시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란님 2번. 정부도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지켜봅시다. 우희탕님, 나라 곳간보다는 양보와 타협으로 가야죠. 박항일님, 지켰으면 좋지만 사정이 너무 안 좋잖아요. 9950번님, 기초연금은 그렇다 치고 반값 등록금이나 다른 것은 꼭 지켰으면 합니다. 하셨고요. 권호연님, 지킵시다. 다른 정권까지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정권 초기에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현대가 엔진오일을 만들면 부드럽겠지? 차를 잘하는 현대가 만들었으니까 완전 잘 나갈 거야. 네,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새롭게 출시한 엔진오일 엑스티어. 엔진오일 이젠 엑스티어로 바꿔주세요. 대리점 모집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 오일뱅크.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볼트 에너지. 야근이 맛있다. 과제 3개, 시험 2개. 잠은 다 잤네. 볼트 에너지. 공부가 맛있다.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볼트 에너지. 네,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자 의견 수렴 결과 60대 40으로 복지 공약 지켜야 한다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약이 원한대로 지켜지면 좋겠지만 나라에 부담이 되고 그렇다면 또 신중히 검토한다는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조용필 헬로 콘서트 티켓은 김민정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순창대 김용하 교수님 그리고 국가복지소사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이상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